세상엔 참 별의별 금기들이 존재한다. 그중 가장 달콤하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것은 아마 금지된 욕망일 것이다. 그 욕망이 터져나올 때 이성은 한낱 종이 조각처럼 찢겨 날아갔다. 특히 그 대상이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에게는 이모와 다름없었던 그녀라면 이건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이건 내 영혼을 불태우는 지옥불 같은 유혹이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몸을 처음 제대로 본 날 나는 19살이었다. 어릴 적 목욕탕에서 엄마와 함께 그녀가 알몸으로 서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을 때 나는 그저 어른들의 몸은 저렇구나 하는 막연한 감상만 가졌. 하지만 시간이 흘러 23이 된 나는 그녀가 입고 있던 얇은 티셔츠 아래로 비치는 탄탄하고 육감적인 실루엣에 설명할 수 없는, 아니 차마 설명해서는 안 될 격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건 마치 잘 익은 과일을 베어 물고 싶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탐욕이 아니었다. 늑대가 먹이를 노리는 듯한, 아니 암컷을 탐하는 수컷의 본능적인 지저분하고 끈적한 갈증이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순진했던 나의 세계가 그녀의 존재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에로틱한 상상력으로 범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상상은 나를 미치게 할 정도로 강렬했다. 내 이름은 김민준. 23살의 대학생이었다. 인생은 마치 밑줄 하나 그어지지 않은 흰 종이 같았다. 특별한 꿈도 열정적인 연애 경험도 없이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수업이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친구들과 술 한잔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다. 연애? 물론 해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설렘보다는 의무감에 가까웠고 이별도 드라마틱하기보다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사그라들었다. 나는 어쩌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는 연애 바보에 가까웠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밋밋하던 내 세상에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다시 나타났다. 박서연, 나의 어머니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였고 나에게는 친이모나 다름없이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었다. 어릴 적 서연 이모는 늘 활기차고 아름다웠지만 나는 그녀를 그저 엄마 친구로만 인식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녀는 내 기억 속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아니, 어쩌면 내가 달라진 것인지도 몰랐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서연 이모가 이혼하고 작은 고깃집을 차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불륜은 아니었지만 남편과의 성격 차이와 사업 실패로 오랫동안 힘들어했다고 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서연 이모의 고깃집에 가서 한번 얼굴이라도 비춰주고 오라고 부탁하셨다. 조금 귀찮았지만 이모에게 위로라도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집을 나섰다. 서연 이모의 고깃집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골목길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은 새로 달았는지 깨끗했지만 가게 안은 아직 손님이 많지 않은 듯 한산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글지글 고기 굽는 냄새와 함께 서연 이모의 뒷모습이 보였다. 검은색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불판을 닦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낯설면서도 동시에 강렬한 매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이모, 내 목소리에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 순간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 그녀는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깨선을 살짝 넘어가는 길이의 머리카락이 고개를 돌릴 때마다 부드럽게 흔들렸다. 화려하진 않지만 정돈된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진 눈매는 내가 알던 서연 이모의 것이 아니었다. 세월의 흔적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매혹적으로 보이게 만들었.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온 여인의 강인함과 고독함이 한데 어우러진 듯한 아름다움이었. 어머, 민준이니? 세상에, 이렇게 많이 컸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시감이 서려 있었다. 내가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음을 직감했다. 23살의 나는 더 이상 엄마의 손을 잡고 이모 집에 놀러 가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를 여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런 감정은 안 되는 건데. 아니,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죄스러운 일인데. 하지만 시선을 거둘 수 없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 나는 마치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그녀는 나에게 고기를 구워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이혼 과정의 아픔, 혼자 가게를 꾸려가는 고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까지. 그녀의 이야기에 나는 진심으로 공감했고 동시에 그녀의 강인함에 매료되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그녀의 모습은 늘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나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박서연, 그녀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내 안에서 피어오른 낯선 감정들로 가득했다. 나의 밋밋한 흰 종이에 그녀라는 강렬한 색깔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후 뜻밖의 문자가 왔다. 발신인은 서연 이모였다. 민준아, 지난번에 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혹시 시간 되면 이모랑 저녁이나 한잔 할까? 심심해서 그래. 심장이 두근거렸다. 기대감과 함께 찾아온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녀의 제안을 거절할 용기는 없었다. 나는 흔쾌히 그러겠다고 답했다. 그녀와의 첫 술자리, 고깃집이 아닌 작은 호프집이었다. 그녀는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차림으로 나타났다. 옅은 화장을 했지만 밤의 조명 아래 그녀의 피부는 더욱 빛나 보였다. 맥주잔을 부딪히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그녀는 능숙하게 대화를 이끌었고 나는 어느새 그녀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민준아, 이모가 보니까 너는 너무 착하기만 해. 그녀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다. 네? 제가요? 응, 연애도 해봤다고 했잖아? 근데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여자들은 말이야, 너무 착하기만 한 남자보다는 좀 능글맞고 가끔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에게 더 끌려. 그녀는 마치 연애 전문가처럼 나에게 조언을 해주기 시작했. 남자들이 여자를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건네야 여자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지, 심지어는 데이트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었다. 예를 들어 여자랑 같이 걷다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길 건널 때 슬쩍 허리를 감싸는 거? 사소한 스킨십이 중요해. 너무 대놓고 하는 건 부담스럽지만 자연스러운 터치는 설렘을 유발한다고. 그녀의 말에 나는 귀가 쫑긋 세워졌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말들이었다. 나는 한 번도 여자를 그렇게 깊이 연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내게 단순한 이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나의 은밀한 연애 교사가 되어주고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술잔도 비워져 갔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들었. 문득 그녀가 내 손등 위로 자신의 손을 포개는 것을 느꼈다. 민준아, 너 손 정말 따뜻하다.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인진동요, 손은 친미나. 그녀의 손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술 기운 때문인지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나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행동에는 단순한 이모와 조카 사이의 온정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만났다. 한밤중에 그녀의 문자가 오면 나는 이유 없는 설렘에 밤잠을 설치곤 했다. 우리는 작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거나 오래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연애교사 역할을 충실히 해주었다. 여자의 말을 끊지 마.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공감해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토닥여주기만 해도 여자는 위로받아. 그녀의 조언 하나하나가 내 머릿속에 밝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그녀에게서 배웠고 동시에 그녀를 알아갔. 그녀의 섬세함, 강인함, 그리고 내면의 외로움까지. 어느 날 우리가 술을 마시다 집에 가는 길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쓰고 있었지만 내 어깨는 이미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민준아, 이리 와봐. 그녀가 나를 자신의 우산 안으로 끌어당겼다. 우리는 어깨를 나란히 하고 좁은 우산 아래서 비를 피하며 걸었다. 그녀의 어깨가 내 어깨에 닿았고 그녀의 따뜻한 체온이 옆구리를 스쳐. 익숙한 비누 향이 코끝을 스쳤다.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손을 잡았다. 망설임 없는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는 놀란 듯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내 손을 뿌리치지 않고 잡힌 채로 걸었다. 아무 말도 없이 우리는 빗속을 걸었다. 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한 온기, 그리고 점점 더 커져가는 내 안의 뜨거운 감정들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이제 그녀를 이모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갈망하는 여자였다. 나와 서연 이모의 관계는 점점 더 미묘하고 은밀해졌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그녀를 데려다 주기도 했고 가끔은 내가 사는 자취방으로 그녀가 찾아오기도 했다. 그녀는 내가 대충 해먹는 것을 안쓰러워하며 반찬을 가져다 주거나 지저분한 내 방을 직접 치워주기도 했다. 민준아, 너는 꼭 애 같아.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굶어 죽겠다. 그녀는 잔소리를 하면서도 내 침대 시트를 갈아주고 빨래를 개어주었다. 마치 내 어머니처럼. 하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나는 묘한 떨림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길과는 다른 낯설고도 포근한 감정이었다. 그녀가 내 방에 있을 때면 좁은 공간에 퍼지는 그녀의 채취와 존재감에 내 심장은 내내 쿵쾅거렸다. 그녀가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 동안 나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검은색 레깅스 아래로 드러나는 탄탄한 허벅지,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살짝살짝 드러나는 그녀의 맨살에 나는 숨을 죽였다. 이성은 계속해서 안 되라고 외쳤지만 내 몸은 이미 그녀에게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여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배워. 나도 모르게 그 배움을 그녀에게 실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했다. 그녀는 내게서 위로를 받고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아니, 사랑이라 착각하는 욕망을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 이모가 나에게 선자리를 주선해 주었다. 민준아, 이모 친구 딸인데 정말 착하고 예뻐. 너 연애 경험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사람도 만나보고 경험도 쌓는 게 좋잖아? 그녀의 제안에 나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연애 교사였고 그녀의 제안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시에 질투심 같은 묘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걸까? 아니면 나의 마음을 시험하는 걸까? 선자리에 나갔다. 상대방은 그녀의 말처럼 정말 예쁘고 착한 여자였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의 대화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내 눈앞에는 계속해서 서연 이모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녀가 했던 말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손길, 모든 것이 나를 짓눌렀다. 나는 결국 그 선자리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이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연 이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모, 죄송해요. 저는 그 친구랑 잘 안 될 것 같아요. 제 마음이 좀 복잡해서요. 답장은 금세 왔다. 괜찮아, 민준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혹시 이모에게 말 못할 복잡한 마음이라도 있는 거니? 그녀의 문자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미 내 마음을 눈치채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저 걱정하는 말일까? 내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내 안의 욕망은 너무나 강렬했고 그녀를 향한 내 사랑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있었다. 이 금지된 사랑의 불꽃은 이제 막 폭발하기 직전의 화산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날 밤 나는 서연 이모에게 술 한잔하자는 문자를 보냈.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우리는 익숙한 동네 작은 호프집에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맥주잔 2개와 마른 안주가 놓여 있었다. 평소처럼 그녀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날 밤은 평소와 달랐. 내 목까지 차오른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직전의 수증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이모,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를 불렀다. 그녀는 내 눈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 눈빛은 늘 그렇듯 따뜻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깊은 우려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왜, 민준아,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은 이모를 한 여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너무나도 솔직하고 동시에 너무나도 위험한 고백이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반응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간절히 바랐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호프 집안의 시끄러운 소음도 사람들의 옹성거림도 모두 사라진 듯했다. 오직 우리 둘만이 그 정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 속에서 나는 희미하게나마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다. 당황스러움, 놀라움, 그리고 어쩌면 나를 향한 어떤 떨림까지도.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그녀의 마음속에도 나와 같은 혼란과 갈망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맥주잔을 든 손으로 내 손을 덮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이었다. 그 손길은 내가 잡았던 그녀의 손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그날 밤 우리는 호프집을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도 없이 우리는 빗속을 걸었다. 빗방울이 내 머리카락과 얼굴을 적셨지만 나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내 모든 감각을 지배했다. 우리는 내 자취방으로 향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홀린 듯했다.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침묵이 우리를 감쌌다. 빗소리만이 창밖에서 들려올 뿐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몸을 돌려 나를 마주 보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욕망과 망설임이 뒤섞여 있었다. 민준아, 그녀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는 이전과는 다른 훨씬 더 깊고 나른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차 격렬하게. 그녀의 몸은 부드러웠지만 동시에 단단하고 탄력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샴푸 향을 맡으며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 그녀의 손이 내 등 뒤로 올라와 나를 감쌌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다. 밤은 깊어지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었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의 허리춤을 잡았. 그녀의 옷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고 그녀의 맨몸이 내 눈앞에 드러났다. 탄력 있는 피부,
부드러운 곡선, 그리고 오랜 세월이 빚어낸 성숙한 아름다움. 그녀의 몸은 마치 조각상처럼 완벽했다. 나는 그녀의 몸에 입술을 묻었고 그녀는 신음소리를 내며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그날 밤 우리는 모든 경계를 넘어섰다. 우리는 이모와 조카가 아닌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서로의 몸과 마음을 탐했다. 그녀의 몸은 달콤했고 그녀의 신음소리는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밤새도록 격렬하게 사랑했다. 금지된 사랑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오직 우리 둘만이 존재했. 나는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욕망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온몸으로 깨달았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연인이 되었다. 물론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은밀한 연인이었다. 우리는 주로 나의 자취방에서 만나거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데이트를 즐겼다. 그녀는 여전히 나의 연애 교사였지만 이제는 나의 연인이기도 했다. 그녀는 나에게 사랑을 가르쳤고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웠다.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그녀의 부드러운 입술, 그리고 그녀의 농염한 눈빛까지. 나는 그녀의 모든 것에 중독되었다.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만들어 먹었고 밤늦도록 영화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가 좋아하는 농담을 던졌고 나는 그녀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했다. 그녀는 나에게 민준아, 너는 정말 순수해서 좋아라고 말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그녀의 품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녀는 나의 세상의 전부가 되었고 그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다. 우리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오직 서로에게만 집중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한 달 후 나는 군대에 입대해야 했다. 입영 통지서를 받았을 때 내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와의 이별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나는 그녀에게 군대에 가는 것이 너무 싫다고 투정을 부렸다. 그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남자는 군대 다녀와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야. 이모가 기다릴게. 건강하게 잘 다녀와야 해. 그녀의 말에 나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에 휩싸였다. 기다릴게라는 말이 너무나도 막연하게 들렸다. 우리는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관계였기에 그녀의 기다림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군대라는 긴 시간 동안 그녀는 정말 나를 기다려줄까? 수많은 질문들이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입대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나의 자취방에서 함께 밤을 보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애틋하게 나를 안아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그렁그렁한 눈물은 내 마음을 찢어놓는 듯했다. 우리는 밤새도록 서로의 몸을 탐하고 서로에게 사랑을 속삭였다. 그녀는 내 귀에 대고 민준아, 이모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라고 속삭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사랑 고백은 나의 모든 불안감을 잠재우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훈련소 앞에서 헤어졌다. 그녀는 나를 꼭 안아주며 몸 건강히 잘 다녀와. 편지 자주 하고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품에서 떨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녀의 손을 잡고 놓지 못하자 그녀는 내 손을 꽉 잡고 이내 놓아주었다. 뒤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의 짧은 천국은 그렇게 끝나고 이제는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반드시 건강하게 돌아와 그녀의 곁으로 가겠다고. 군대에서의 시간은 길고도 지루했다. 그녀와의 편지는 나의 유일한 낙이었다. 그녀는 다정한 말들로 나를 위로했고 나는 그녀의 편지를 읽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의 빈도는 줄어들었고
내용은 점점 더 담담해졌다. 그녀의 편지에는 더 이상 뜨거운 사랑 고백이나 애틋함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안부를 묻는 평범한 내용뿐이었다. 나는 불안했지만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나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마침내 저녁날이 왔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었다. 군복을 벗어던지고 민간인 옷을 입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서연 이모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어봤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나는 그녀가 바빠서 그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나는 그녀의 고깃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만나는 그녀에게 어떤 말을 건넬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수없이 상상했다. 하지만 고깃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고깃집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임대문해라는 낯선 종이가 붙어 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무슨 일이지? 그녀의 고깃집은 잘 되고 있었는데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내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왜 아무런 연락도 없이 사라진 걸까? 나는 그녀의 자취방으로 향했지만 그곳 역시 굳게 닫혀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맸지만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듯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녀를 찾아 그녀의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물어보려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 그렇게 불안한 시간을 보내던 중 우연히 어머니와 통화하게 되었다. 민준아, 서연이 이모 소식 들었니? 글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한대. 이제 잘 살 일만 남았지. 어머니의 말에 내 귀가 먹먹해졌다. 결혼? 서연 이모가. 믿을 수 없었다. 내 세상은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나는 겨우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서연 이모,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아니, 뭐 자세히는 몰라. 근데 사업하는 분이라더라. 참 잘 됐다 싶었지. 네 이모, 이제 고생 끝이겠다. 어머니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소리는 나에겐 비수가 되어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나는 겨우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내 문자를 보냈다. 이모, 저 민준이에요. 이모 결혼 소식 들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민준아, 잘 지냈니? 오랜만이네. 그래, 무슨 할 말인데? 그녀의 문자는 너무나도 담담했고 그 안에 내가 알던 서연 이모의 흔적은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만나자고 애원했. 그녀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내가 사는 동네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 들어서자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과는 다른 냉철하고 단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그 반지는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찢어놓는 듯했다. 민준아, 이렇게 보자고 한 건 내 결혼 소식 때문인 거지? 그녀는 차분하게 물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이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그때 이모가 저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민준아, 우리는 그때 너무 어렸어. 특히 너는, 그리고 우리의 관계는 결코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거였어. 나는 너에게 좋은 경험을 해준 거라고 생각해. 너에게 사랑이 뭔지, 연애가 뭔지 알려주고 싶었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었지.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었어. 그녀의 말은 너무나도 냉정했고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다.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이라니. 내가 그녀에게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그녀에게는 그저 가르침의 일부였단 말인가? 이모, 제게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나는 울먹이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단호한 손길이었다. 민준아, 이제는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해. 나는 이제 내 삶을 살아야 하고 너도 너의 삶을 살아야 해. 너는 아직 젊고 앞으로 좋은 사람 많이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바탕으로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그녀의 말은 위로가 아닌 단절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나의 손을 놓았고 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지내, 민준아. 그리고 행복해. 그녀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카페를 나섰다. 나는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내 심장은 산산조각 나는 듯 아팠다. 나의 첫사랑은 그렇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끝이 났다. 그 후로 한동안 나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술에 취해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고 학교 생활도 엉망이 되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얼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그녀와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나를 괴롭혔다. 왜 나에게 그랬을까? 왜 나를 그렇게까지 흔들어 놓고 이제 와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떠나버렸을까? 분노와 슬픔, 그리고 배신감이 뒤섞여 나를 잠식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의 고통은 조금씩 무뎌져 갔다. 밤새도록 울던 날도 줄어들었고 그녀의 얼굴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격렬하게 아프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나에게 남긴 말들을 되새겼다.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해.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해. 그녀의 말이 이제는 나에게 비수가 아닌 잔잔한 위로와 격려로 다가왔다. 나는 다시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아르바이트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 그녀와의 사랑은 나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그녀 덕분에 사랑이 무엇인지, 상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별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사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흰종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 삶에 가장 강렬한 색깔을 입혀준 나의 첫사랑이었다. 비록 그 끝은 씁쓸했지만 나는 그녀에게 깊이 감사했다. 시간이 흘러 나는 그녀의 결혼 소식을 신문에서 보게 되었다. 작은 사회면 기사에 그녀의 이름과 함께 결혼 발표가 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 사진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행복해 보였다. 나는 담담하게 기사를 읽었다. 더 이상 슬프지도 분노가 치밀지도 않았다. 그저 잔잔한 슬픔과 함께 그녀의 행복을 빌어주는 마음이 들었다. 내 삶은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쓰고 있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이별을 통해 성장을 배웠다. 이제 나는 그녀에게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나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신문을 접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나의 첫사랑은 쓰디쓴 맛이었지만 그 맛은 나를 비로소 어른으로 만들었다. 이제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그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감상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